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함께 들어봐요. 우연한 기회로 신혼집에서 남편과 그리고 사촌 여동생이 한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3살 연상이고, 여동생은 저보다 3살 어렸죠. 제가 임신을 하게 되면서 허리 통증과 골반 통증으로 임신 초기부터 일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힘들어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마침 서울에 직장 문제로 거처를 찾던 사촌 여동생에게 당분간 우리 집에 지내면서 신랑 밥도 좀 챙겨주고 청소 같은 집안일을 거들어주면 용돈도 챙겨주겠다고 했더니 당시 취준생이던 동생도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않던 터라 흔쾌히 승낙을 했어요. 덕분에 여러모로 도움을 받으며 우리와 한 집에서 6개월 정도 생활을 했었네요. 그때 제 나이 29살, 남편은 32살, 사촌 여동생은 26살이었을 때입니다. 남편은 사촌 동생을 결혼식 때 여기저기 불려다니느라 정신없이 딱 한 번 보고는 2년 만에 처음 본다면서 처음 보자마자 한 마리 우리 처제 너무 늘씬하고 이쁘게 생겼네 하더군요. 167cm 키도 크고 55kg 늘씬하고 달라붙는 청바지를 입을 때마다 우리 처제는 골반이 이뻐서 청바지가 참 잘 어울리는 여자라며 볼 때마다 외모 칭찬을 하더군요. 그때는 동생이 우리 집에 들어와줘서 집안을 거들어 주니깐 이뻐 보여서 그런가 보다 저도 이상한 쪽으로 생각을 안 했어요. 남편은 원래부터 만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기분 좋은 말들을 많이 해주는 편이었거든요. 그런 우리 남편은 처음 볼 때부터 외모만큼이나 성격도 착하고 다정다감해서 모든 면에서 제 이상형인 그 남자를 마다할 이유가 전혀 없었어요. 더군다나 저를 무척이나 사랑해주는데 저도 참 좋았어요. 남편이 하는 말마다 하는 행동이며 나한테 너무나 잘 맞춰주고 좋은 나머지 오빠는 여자에 대해 너무 잘 아는 거 아니야. 나 만나기 전에 여자 꽤나 올리고 다녔을 것 같아 말할 정도로 늘 저에게 잘 맞춰주고 최선을 다했어요. 연애 때부터 신혼생활 내내 모든 게 순탄했어요. 신혼집도 손쉽게 너무 마음에 드는 곳으로 구했고 소소한 결혼 생활에 즐겁고 행복해하며 지냈는데 임신을 하게 되면서부터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연애 1년 6개월, 결혼한 지 이제 2년쯤 되었을 때예요. 병원 다니며 힘들게 아이도 가졌습니다. 임신 전까지는 남편과 사이도 너무 좋았습니다. 아이만 생기면 모든 게 행복할 줄 알았죠. 근데 그 꿈이 다 깨져버렸네요. 문제가 있다면 친구들을 너무 좋아했고 집에 들어와서는 할 게 없다면 늘 밖으로만 돌았습니다. 아이를 가지기 전까지는 저랑 같이 다녔지요. 근데 요 근래 들어 남편이 예전 같지 않고 낯설다고 해야 하나. 그리고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는 겁니다. 결국 추궁을 했고 연락을 주고받는 여자가 있다고 하더군요. 연락한 지 얼마 안 됐다고 차라리 지금 네가 알게 돼서 다행이라며 마음이 흔들린 것도 사실이지만 자기도 마음 추스르는 중이었다고 했어요. 여자들 임신하면 남자들 이렇지 않냐고. 그 일만으로도 배신감에 죽을 것만 같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싶었는데 그 이후로 다시 예전 내 남편처럼 자상하고 너무나 나한테 잘해주고 심지어 못하는 요리까지 날마다 해주며 잘못을 빌더라고요. 그리고 주말 거래처에 갔다 온다고, 일이 늦게 끝날 것 같다고 미안하다고 배고파도 조금만 참으라고 했어요. 그 말만 철석같이 믿고 기다렸죠.
그리고 그날 저녁 늦게 도착해 저한테 밖으로 나오라고 맛있는 밥 사준다고 했어요. 점점 변하려는 남편 모습에 서러운 눈물도 나고 다시 한번 믿어보자 내 남편은 이렇게 좋은 사람이다 하며 밤굿이 밖으로 나가서 밥을 먹고 왔죠.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장을 봐서 요리를 해주고 먹여주는 모습에 괴로웠던 마음도 한번 잡았는데 그런데도 이상한 느낌의 남편이 잠깐 운동하러 나간 후 깜빡하고 두고 간 휴대폰을 보게 됐어요. 주말 거래처에 간다고 1시간 배달의 민족에서 음식을 시켜 먹은 영수증. 저녁 7시쯤 퇴근 시간에 맞춰 25시 편의점에 들러 캔맥주 5개를 샀던 영수증. 심지어 대형마트에서 각종 생필품과 찜닭을 해먹은 건지 닭과 감자 등을 구입한 내역까지 카드 내역서만 보면 다른 곳에서 여자랑 신혼집을 하나 차렸나 싶더군요. 아직도 손발이 떨리네요. 결국 또다시 다 알고 있는 척 추궁을 했고 처음엔 저를 이상한 여자로 몰고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치더니 이혼은 싫다네요. 잘못했다, 미안하다 이런 태도는 전혀 없었고요. 오히려 남자가 바람을 피는 데는 여자가 50% 원인 제공을 한 거라나 세상 모든 게 일방적인 건 없고 쌍방이다며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거지 하면서 제가 임신하면서부터 자기한테 너무 무신경했다네요. 근데 평소에 우리 남편은 아무리 급한 상황이라도 저렇게까지 막말하고 가는 성격이 아니거든요. 그때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오버떨며 화를 낸 이유가 따로 있더군요. 3년 동안 전 그저 사랑한 죄밖에 없네요. 그저 남편만 보고 살았고 연애 기간 내내 결혼해서 지금까지 그저 좋은 마음만 가지고 살았네요. 하지만 남편이 하는 말이 제가 임신 6개월까지 허리 통증으로 아이 때문에 나 너무 힘들다면서 무턱대고 자기한테 짜증냈던 게 원인 제공이라는데 그때 부부관계도 안 하고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제 눈치를 봐야 했던 거 너무너무 힘들었답니다. 그래서 퇴근 후 잠시나마 쉴 곳이 필요했고 옆에 있어줄 누군가가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를 만난 건 사실이지만 잠은 안 잤다네요. 말이 되나요? 근데 남편이 그동안 음식 시켜 먹고 저녁마다 놀다 온 곳은 얼마 전까지 우리 집에서 지내다가 동네 근처에 원룸을 얻어 자취하고 있는 제 사촌 여동생이었습니다. 남편의 말과 여러 정황을 살펴보면 그 둘은 이미 한 집에서 같이 지낼 때부터 저 몰래 만나왔으며 만나온 지는 1년이 넘어가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제가 출산하고 한 달 뒤쯤에 여동생이 직장을 구했다며 원룸을 얻어 나갔거든요. 각종 생필품을 남편이 사다 준 걸 보면 아마 그 원룸도 남편이 얻어준 것 같더라고요. 남편이 그녀의 집에 시도 때도 없이 들락날락거린 건 맞지만 다른 일은 절대 없었다길래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남편의 카드 내역서 6개월치를 하나하나 꼼꼼히 체크해 보았지요. 근데 약국에서 10개 들어가 있는 피임 도구를 10번이나 구입한 사실이 있더군요. 참고로 생활비 빼고 경제권은 남편이 관리하고 있었고 그 신용카드 또한 저도 모르게 따로 만든 비밀카드였어요. 요금 청구서도 이메일로 받게 되어 있어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이혼만큼은 절대 줄 수 없다는 말과 함께 현재 집을 나가버린 상태이고 제 연락도 받지 않고 있어요. 지금 당장 사촌 여동생을 정리한다고 해도 아이 때문이라도 딱 한 번 눈 감고 넘어간 듯 평생을 의심하며 괴로워할 생각에 인생이 다 끝나버린 집이에요. 앞으로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저랑 이혼하고
그 여자랑 살겠다고 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하루하루가 숨이 턱턱 막히네요. 현실이 믿기지 않아 꿈을 꾸는 것만 같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채널을 응원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